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요즘 참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거리두기, 네. 저희도 조금 안전한 환경 하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산유님이 월요일엔 아재 정치하는 날 하셨는데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사나님,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됐는데 3단계로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3단계로 갔으면 하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응이응이님이 이럴 때일수록 자영업 음식점 테이크아웃해서 사 먹어주는 거 굿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강민승님이 부산도 조용하다 거리두기 때문에 하셨네요. 네. 아이고. 다들. 강민승님, 네. 부산도 조용하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때문에. 예. 네. 우리 저희도 네.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는 기대하신 대로 아재 정치 순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찾아오는 고정 코너죠. 황혜진의 아재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거리감 있습니다. 거리.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번 네. 주에 저번 주 놀아가지고. 네. 못 뵙고. 네, 오늘은 안 그래도 예고대로 통합당과 네. 정광훈 목사의 그 사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그들은 어떤 사이인가 도대체. 네. 궁금해요. 왜 그렇게 헤어지지 못하는가. 그러게요. 지금 무슨 미련이 남아서. 통합당이 그야말로 정광훈의 늪에 빠져버린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그래도 갈수록 나를 세워서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는 있기는 한 거죠. 15일 날 광화문 집회 뒤에 기자들이 언론이 계속 물었죠. 네. 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민주당도 계속 물었고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이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3일 버텼어요. 그러다가 그 비난 여론이 너무 커지고 광화문 집회 그 사랑의 제일교에서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18일쯤인가요? 3일 뒤에 김은혜 대변인이 우리랑 엮지 말아라. 왜 우리랑 엮으려고 그러냐. 민주당 너무 그러지 말아라. 우리랑 정광훈 목사는 아무 관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정말 관련이 없냐라는 의문이 계속 이어졌죠. 물론 김은혜 대변인은 관련이 없죠. 김은혜 대변인은 이번 총선 전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물론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대변인을 했지만 뭐 상관없고요. 그건 청와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관련이 없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미래통합당 총선 진담에 영입돼가지고 비대위원장 하셨으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정말 관련이 없냐? 통합당 뭐 다시다시피 전신이 자유한국당이고 선거하면서 당을 좀 체제를 정비하고 사람들을 더 받고 보수 통합을 하면서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대표가 다 아시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 때인데 그때 굉장히 관계가 좋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네. 우리 뭐 다 알잖아요. 돈독했죠. 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사실 전광훈 목사가 계속 극우의 아이콘처럼 극우적 성향의 일부 개신교 극단주의 성향인 분들,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집회하고 문재인 정권 탄생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욕설, 저주, 뭐 네. 탄핵, 뭐 온갖 말 험한 말 다 했죠. 네.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들 많이 하면서 탄핵했을 때 그때 가서 같이 집회하면서 손 잡아주고 그 단상에 올라와서 같이 전광훈 목사 옹호하고 사실은 제가 그런 말 한번 했는데 정광훈 목사한테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게 황교안 전 대표예요. 사실은 공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공인해준 거죠. 인정해주고 인증서 예. 붙여주고서 같이 단상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계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네. 최근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초강경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기사가 잘못 나간 거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정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이제 비난이 너무 거세지니까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굉장히 비난했죠. 아주 굉장히 강한 그 강도 높은 비난이었는데 네. 그렇게 비난하니까 그 다음날 사랑제일교 측 변호인들이 성명을 내서 기자회견하면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이중대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뭐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또 그 어제는 그게 그 기사가 너무 세게 나갔다. 내 발언은 그게 아닌데 그 번복했다. 기사가 뭐 사실 번복한 거 너무 세게 나가고 강하게 나갔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통합당하고 정광훈 목사, 통합당은 민주당이 방역에 실패해서 너희들이 민주당이나 정부가 쿠폰도 발행하고 그러면서 놀러 가라 그러고 야구장에 사람도 더 집어넣고 그러면서 소비 진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간 야 코로나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그 방심하게 만들었고 이게 번진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또 그게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번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퍼뜨린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의 떠넘기고 통합당을 정광훈 목사하고 엮어가지고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지만 그 부분도 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소비 진작 이런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방역에 대한 그 국민들이나 그 심리를 좀 느슨하게 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하는 그 행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거고. 기독교를 믿는 혹은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나 아인실색하고 있는데 네. 그 사실은 그래서 통합당의 원죄가 있잖아요.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많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같이 뭐 광화문 집회에서 여러 번 같이 했고 거기에 그 원죄 말고도 지금 이 광화문 집회 전 현직 의원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통합당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현재 소속인 뭐 민경욱 전 의원이나 뭐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경욱 전 의원이 주최한 집회가 그렇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다 몰렸잖아요. 그렇죠. 주최자예요. 네. 김진태 전 의원도 거기 갔어요. 김진태 전 의원은 그 지역구의 자기 당원들한테 가라고 독려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합리적으로 통합당 당원들이 거기 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분들 검사 받아야죠. 그런데 통합당이 과연 지금 민경욱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원이거든요. 그리고 집회 주최자였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당이 지금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 그건 다른 당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안면몰수하는 건 좀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통합당도 이 정광훈 목사하고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책임이 있고 그 행태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저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선을 그으려고 그러는데 선이 잘 안 거지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그런 비유를 한번 했는데 격투기나 뭐 이렇게 유도 이런 그 스포츠로 비유하면 큰 기술에 걸려갖고 지금 꼼짝 못하고 못 빠져나가요. 그 프레임이 너무 크죠. 탭을 해도 나갈 수가 없군요. 그렇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정은경 본부장이 만난 것도 사실 정광훈 프레임을 좀 벗어나려는 시도 같긴 하거든요. 마음이 급해요. 예. 지금 통합당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코로나19 재확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생존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뭐 일거리가 떨어진 분들. 근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핵폭탄을 터뜨린 건데 통합당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죠. 그래서 작은 연관이라도 없게 지금 만들고 싶은 그런 심정은 알겠지만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신중한 분이고 정치적 감각도 있는 분인데 이 대목에 왜 정은경 본부장을 찾아갔을까 한참 바쁘고 방역에 정신이 없는데 대통령도 잘 안 찾아가고 특히 요즘은 뭐 수해 나거나 재해가 생기거나 불 나거나 그러면 안 가잖아요. 거기 가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욕먹죠. 네, 욕먹으니까 좀 한참 수습이 되고 좀 차분해진 다음에 가서 뭐 위로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네. 더 얘기 나눠보시죠. 지금 뭐 공손하게 정은경 본부장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 예. 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것도 지금 그 가서 대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방역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건 아니냐 그런 뭐 취재 말도 네네. 하고 네. 뭐 하여튼 격려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가서 저렇게 한 게 과연 효과가 있는 효과가 거예요. 있느냐 저는 역효과 난 걸 같아요. 아하. 저게 뭐 효과 역효과
역효과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저 댓글에 보면 저 시간에 잠 좀 재우지 뭐 하는 거냐 왜 저기까지 가서 민폐냐 그럼요. 이런 뭐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민주당이 그걸 놓치지 않고서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가서 훈장질 했느니 뭐냐면서 정청래의원이 아주 뭐 좀 험한 말도 했는데 네네. 뭐 그런 뜻이야 있겠습니까만 김종인 위원장의 저 정호경 본부장을 찾아간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악수다. 악수라기보다도 별로 역효과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말이었는데 어제 막 나와서 네, 긴급회의 열어서 대책특위 네. 만들고 뭐 이제 와서 이제 민주노총 집회도 막 문제로 삼고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이 얘기하는 게 뭐 들어볼 만하고 일리도 있어요. 민주노총도 거기서 집회했는데 왜 그 사랑제일교하고 우리 그 우파단체 집회 그거죠 그거 사실은 뭐 그것만 문제가 삼느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데 오늘 사실 민주노총 집회에서 참가정에 한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아차 노조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날 이제 집회한 현장을 보면은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인원도 훨씬 적고 저 가림막도 네네, 했더라고요. 페이스 실드라고 그러죠. 네. 뭐 영어긴 한데 이렇게 얼굴 가리개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네. 신경 쓰긴 해도 어쨌건 기아차 화성공장 노조원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이전에 한 명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집회 때문인지 공장 내부에서 뭐 감염이 된 건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민주노총 쪽은 아직 뭐 단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민주노총 쪽은 다 검사받으라고 지시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무조건 다 검사받으라 어느 집회든지 상관없이 그런 얘기인데 뭐 민주노총 집회도 검사 받아야죠. 그런데 그래서 통합당이 이제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 때부터의 전광훈 목사와의 돈독한 관계, 끈끈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호영 대표의 태도나 다른 이렇게 태도 보면 지금도 확실하게 끊어내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딱 끊어내야지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론대로 중도를 표방할 것 같은데 이게 단호한 결을 왜 못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저를 끊어내고 싶으면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정공법이고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황교안 전 대표 시절부터 해가지고 뭐 정광훈 목사를 많이 지원하고 뭐 그분 집회에도 가고 그래서 뭐 같이 뭐 한 몸처럼 움직였다. 죄송하다. 사과를 해야죠 일단. 사과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사과하면 책이 잡힐지도 모르고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돼서 공격을 다 당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사과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짧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적을 가진 지금 당원들, 네. 그 뭐 민경욱 전 의원, 그 다음에 김진태 전 의원도 거기 갔다. 그것도 뭐 옳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 거기 간 당원들이 있으면 빨리 검사받으라, 협조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내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진정으로 끊어내고 싶은 거야. 전광훈 목사는 손절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그 옆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세력은 네, 태극기 세력이나 극우 세력인데 그거를 뭐 1%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유권 제한 5%까지 될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통합당의 주된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큰 세력이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그쪽에 보수 세력도 많고 또 극단적인 보수 세력도 많죠. 그리고 태극기 세력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세력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강력하게 단호하게 손절을 해버리면 내부 반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현역 의원들은 그 항의나 반발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항의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그런 상황의 분들 중에도 오랜 당원들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지원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대선도 해야 되잖아요. 좀 이따. 근데 저 세력을 극우 세력, 뭐 태극기 세력, 개신교 극단주의 세력 뭐 이렇게 어떤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네. 합쳐서 합쳐서 뭐 1%든지 5%든지 뭔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그렇죠. 기반을 근데 끊어내는 게 힘든 거군요. 그 세력이 사실은 이렇게 선거가 박빙을 붙을 때는 그 세력의 지지가 사라지면 질 수도 있잖아요. 승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로 지금 지지 기반을 많이 넓혀가고 있는 중이지만 중도가 자기 세력으로 확고히 들었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저 세력은 분명히 나한테 훨씬 가까운 세력도 내 내 건데. 표잖아요. 내 표고. 표가 아깝죠. 정치인들 그런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런저런 점 때문에 극우 세력과 확실히 단절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저분이 지금 원래 소속해 있던 그 장로교 쪽의 한 교단에서 제명될 위기가 생기니까 나와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자기가 교단 만들면 뭐 교단 생기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기사들도 여러 군데 나왔지만
그 개신교 쪽, 기독교 쪽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빨리 이단으로 선포하고 단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머뭇거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개신교, 기독교 교단 전체가 욕을 먹고 국민들한테 지금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보수적인 그 목사들, 영향력 있는 원로들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그걸 반대하고 뭐 그래서 또 그것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뭐 전당대회 주자들이나 당 지도부가 뭐 정광훈 키운 거 통합당 아니냐, 뭐냐, 그 전신 아니냐, 사과부터 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미당 서정주 뭐 시를 인용해서 어떤 의원이 정광훈을 키운 것은 파란이 통합당이었다. 네. 서정주 중에 그러죠. 나를 네. 키운 건 파란이 바람이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근데 이 사안이 워낙 그 큰 핵폭탄급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이 확 돌아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국민 생활이 너무 영향을 받고 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 통합당이 이거를 극복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 통합당이 반성하면 빨리 거기 간 그 당원들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 받으라고 얘기해라. 왜 그걸 못하느냐. 왜 인정을 못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통합당이 공색해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당원들이 혹시 갔으면 검사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보건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생명의 문제니까. 네. 방역에 협조하는 의미로서도 정검공부장을 찾아갈 게 아니라 자기네 집안 단속부터 먼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얘기했지만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신천지 때는 뭐 진심인지 없전지 모르지만 뭐 교주 이만희 씨가 나와서 뭐 절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자기 신자들한테 빨리 가서 검사 받으라. 그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그 교회에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정광훈 목사 그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정부 방역이 거짓말이다. 저거 그렇죠. 지금 네. 우리를 가짜다. 탄압하는 거다. 가짜다. 우리가 걸리지 않은데 걸렸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방역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통합당이라도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통합당의 그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지금 미련이 있어서 관계가 깨끗이 안 끊어지는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통합당 그 상승이 많이 꺾였거든요. 한번 여론조사 볼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자막에 나오지만 네 군데 여론조사가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그래서 네. 언론사의 의뢰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따로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해요. 그런데 네. 저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인용한 그 리얼미터, 그 TBS하고 이제 YTN이 의뢰하는 월요일 목요일 나온 조사들은 언론사가 의뢰한 거고 그거는 ARS 조사죠. 저번에 네네.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안심번호,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면 전화 면접 조사라 네. 결과가 좀 다른데 갤럽하고 좀 유사한 방식의 조사죠. 근데 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7%고 꺾이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22% 지지율이라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통합당과 전광훈 목사의 그 관계 같은 것 때문에 여론이 엄청 나빠져가지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가서 한 그 무릎 사과 같은 그런 호평을 받았던 그런 효과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죠. 네. 그래서 네. 그 굉장히 큰 지금 여론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메가톤급 그 쟁점이란 게 지금 이 여론조사에도 증명이 되고요. 문재인 네.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죠. 그렇죠. 지지율, 네. 국정수행 평가가.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똑같은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 지표조사에 나온 건데 51% 떨어지다가 올라갔고요. 네. 부정평가는 42%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통합당과 정광훈 목사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의 그 엽기적인 행태가 여론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뭐 가을쯤 정계 복귀한다 이런 얘기 좀 돌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좀 힘들어진 거예요. 정계 복귀를 하려고 그랬는지 안 하려고 그랬는지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특히 그 통합당 쪽이나 보수 쪽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취재를 해보면
황교안 전 대표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 좀 만나고 정계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좀 타진도 하고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막 낙선한 의원들 또 당선된 사람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가을에 지금쯤 복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네. 지금 뭐 정강호 목사 파문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 가을 복귀설은 물거품 실현 불가고요. 현실성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통합당에서도 안 반길 것 같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이런 시점에 복귀를 뭐 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복귀한다는 들 반기서 오히려 민주당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전광호 목사랑 엮어가지고 공격하기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네. 전광호 파문으로 뭐 황교안 가을 복귀설은 물 건너갔다. 없던 일로 물 건너갔다. 뭐 본인이 근데 복귀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 없어요. 그건 네, 분명하지만 네. 그런 복귀설이 있었는데 복귀설이 뭐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조건은 이거는 끝 이런 상황이죠. 네. 코로나 전국 속에서 혼잡한 정치 상황까지 황혜진 선임 기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재 정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스트 산책에서 코로나 전국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죠.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했습니다. 등산 저기 산업 없는 데로 갔다 오셨고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산에. 다행이네요. 진짜 약간 거리가 이렇게 창밖으로 봐도 거리가 좀 네, 진짜 한산하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지켜주고 있고 네, 그런 힘이 우리가 또 이겨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 어떻게 되죠? 뭐 여전히 뭐 우려스럽죠. 네. 시스트 자체가 우려스럽고 사실은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오늘 뭐 제가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을 보면 숫자가 좀 줄긴 했어요. 확진자가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줄은 네. 거라 사실 네. 266명이 나왔는데 국내가 258명이고 수도권 201명인데 네. 문제는 이제 주말에 검사 건수가 좀 적거든요. 네. 평균 한 2만에서 2만 1,000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13,000건 정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 숫자 자체가 적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저 숫자를 이제 그래서 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네요. 아마 내일은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늘어날 거고 앞으로 2, 3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이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도 300명 아래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주말하고 이제 국민들이 타이트하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는 이제 800명 넘었고 그다음에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13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가운데 경찰이 7명이라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네. 그렇죠, 그렇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2%인데 표 한번 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16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22.2%인데 네. 268명이나 됐어요. 아유. 그 전주에는 이제 56명이었고 네. 이게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방역 당국이 추적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네. 사실 추적 뭐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중증 환자가 이제 32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65%까지 현재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번 주에 중증 환자가 좀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60대 네. 이상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태릉선수촌 같은데 이제 그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네. 경증 환자 수용하는 곳이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미 97%가 차 있다고 해요. 거의 다 찬 거네요. 네, 차 있고 아마 시설도 늘려야 될 상황인데, 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네. 사실은 뭐 경제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항상 망설이는 부분인데 정부가 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 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좀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26일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단 행동에 나서면 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면담했잖아요. 그 총리와 그 네, 의사회장. 위협에서. 어제 밤에는 이제 전공의들하고 이제 총리가 면담을 했고 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최대집 의사협회장하고 만났어요. 네. 정세균 총리랑 이제 박능우 복지부 장관을 만났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좀 결과가 있나요? 결과는 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대화를 논의를 했다라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제 뭐 좀 뭐 처음부터 다 결과가 나오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도 양쪽이 만나서 네네. 협의를 시작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잘 풀리길 바래요. 왜냐면 지금 뭐 의료진들이 힘든 건 알겠지만 사실 뭐 지금 워낙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시기가 너무 네. 네. 근데 제가 어제 데스크 나갔던 리포트인데 나세훈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실게요. 네. 8.15 광복절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연 집회라며 SNS에 퍼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까지 불렀는데도 소위 반정부 집회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집회 사진을 올해 것으로 둔갑시킨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전국 노동자 대회를 기자회견으로 약식으로 진행했고 방역 당국의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일선 보건소를 표적으로 한 가짜 뉴스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확진자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병원에선 음성이 나왔다는 통화 내용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양성 판정 받고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시기가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환자에 따라 바이러스 양이 줄면 2, 3일 안에도 음성으로 변할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의 특성을 조작설의 근거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8.15 광복절 보수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 사이에 끼어 있는 듯 하더니 이어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구구 유튜버들을 통해 경찰 버스에 참가자가 압사했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역시 가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다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사태 초기엔 발생 지역 등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는데 최근엔 가짜뉴스가 방역을 방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며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가짜 뉴스 수위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 사진 가지고 올해 거라고 하는 게 좀 어처구니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뭐 저도 이제 뉴스 보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아까 황희진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한 명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근처에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시 문자 통보 가고 있어요. 네. 검사 받으라고. 근데 조작하면 안 되죠. 작년 거를 가지고 올해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짜뉴스 왜 저러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더 주고받으면서 발로 뛰는 기자들 열심히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좀 봐주시고요. 그런 뉴스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거 퍼뜨리는 거 굉장히 맞습니다. 문제 있는 거거든요. 특히 보건소 직원들 방역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게 전화 하시면. 통화하면 받으면 힘 빠지겠죠. 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네, 또 오늘 이제 확진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네. 그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이제 감염이 좀 집단 감염이 나왔어요. 네. 간호사가 9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10명이 나왔는데. 뭐 당연히 이제 선별 진료소 검사도 중단됐고 그다음에 뭐 응급실도 폐쇄가 됐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확진이 나오면 더 타격이 커요. 의료진이 걸리게 되면. 전남 순천의 한 재활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지금 의료진 감염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구나 이제 파업까지 겹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그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에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게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져온 소식은 뭐냐면요. 네. 증상 있는데도 출근했다 이런 건데 오늘 사실은 이제 관련된 리포트가 2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그렇죠. 지금 격리가 됐죠. 그러니까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나온 게 16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 근데 그냥 활동을 하는 근데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인터넷 매체라는 게 사실 기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출입처에 많이 걸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 일대에 뭐 기자실이 상당수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동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전시장, 뭐 세종시장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고, 그다음에 뭐 지역구 정치인들도 지금 뭐 그렇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그 버스 기사가 확진이 됐는데 이분도 역시 증상이 나온 다음에 이틀 동안 운전을 하셨어요. 그럼 승객들이 있는데도 계속 운전하신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현재까지 동료 2명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 이 뉴스도 저희가 뭘 자세히 다룰 겁니다. 뉴스에서. 자, 마지막으로는
GH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섭배 강하다. 이거는 저희 김윤미 기자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안 힘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